제가 학부생 시절에 그 임상심리 공부하다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아주 혼났어요. 아주까진 아니고 엄살 부렸네.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댓글을 보면은 선생님 저 우울증인가요? 선생님 저 강박증인가요? 선생님 저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굳이 우울이나 뭐 심리장애 이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심리를 스스로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열심히 물어보셔도 돼요. 이제는 느끼셨겠지만 제가 설명충 기질이 있어서 이런 질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지금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다면 굳이 여러분을 스스로 어떤 심리장애로 규정 지어가지고 내가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무릎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막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럽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냥 뭐 줄넘기 하거나 혹은 뭐 점프 뛰거나 이러면은 아파. 그러면 보통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죠. 그냥 점프 안 뛰고 뭐 줄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내가 이것 때문에 수술까지 해야 되나? 여기까지는 잘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다가 내가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프면 수술을 받고 혹은 뭐 더 심각해지면은 장애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우울한 기질이 있어. 내가 조금 불안한 기질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가끔 우울하고 가끔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이 정도라면은 그리고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이라면은 괜찮아요. 물론 아까 신체적으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 당연히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말 심각하면은 심리장애 판정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잠시 우울감을 느끼거나 내 심리적인 단점이 콩알 만큼 있는데 뭐 이거 수박 아니야? 막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무릎이 안 좋다거나 뭐 어깨가 안 좋다거나 이렇듯이 심리적으로도 어디가 안 좋게 태어날 수 있어요.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내가 무릎이 안 좋게 태어났어. 그런데 뭐 잘못해서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점프를 이렇게 딱 뛰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릎이 아파지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같이 점프를 뛰었어도 내 무릎은 더 아플 거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심리적으로도 내가 약간 우울한 기질이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나는 조금 더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그런데 몸도 그냥 내비두면 고쳐지는 경우가 많듯이 심리적인 문제도 그냥 두면 고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 취약한 부분에 계속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더 아프고 더 신경 쓰이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심리치료가 필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근데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숨어 있는 심리적인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암처럼 암 같은 경우에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가 신체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심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내 속이, 마음이 골물대로 골맞는데 워낙에 힘들게 살아오셔가지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뭐 회사에서 뭐 스트레스를 주고 뭐 압박감을 느끼고 이래도 자식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참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스트레스가 극심하지만 나는 계속 참는 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속이 계속 골마가는데도 그거를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참는 분들을 풍선에 비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람 빠진 풍선에 이렇게 바늘을 조금씩 이렇게 찔러봤다고 생각을 해요. 별 느낌 없죠? 그런데 내가 참고 참고 참아서 풍선이 이렇게 부풀었어요. 그거를 바늘로 한번 찔러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빵 터지면서 그 파급력이 커지죠. 참아왔던 게 한 번에 빵 터지면서 뭔가 파급력이 커지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도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까? 내가 뭔가 개선이 필요할까? 요거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있죠. 선생님 제가 우울증인가요? 선생님 제가 강박증인가요? 이런 거 사실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검색해가지고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빨라요. 제가 당연히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조그만한 정보로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 치료자나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한테, 내가 아픈 나한테 이게 중요한가? 내가 아픈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단 기준에 그렇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지, 아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학부생 시절에 그 임상심리 공부하다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아주 혼났어요. 아주까지는 아니고 엄살 부렸네. 아무튼 혼이 났어요. 뭐였냐면은 강박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강박증이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학부생 시절에는 거의 다 이제 지폐 현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갑에 지폐를 넣을 때 일련 번호에 맞춰서 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폐 보면은 일련 번호가 다 있어요. 뭐 1부터 뭐 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만은 너무 적나? 하여튼 더 많이 있겠죠.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 일련 번호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뭐 이렇게 넣는다던가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넣는다던가, 아무튼 순서를 맞춰서 넣어야 돼. 근데 그냥 이런 강박증이 없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이거를 왜 안 고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심리치료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불편한 거를 자가치료를 안 하시고 겪고 계시나요? 이런 강박증을 겪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학생, 내가 이 강박증이 안 불편하다는데 학생이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맞는 얘기죠. 누가 봐도 요거는 좀 강박증에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불편해. 본인이 불편하지도 않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아. 그러면은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현병, 정신분열, 혹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통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고통스럽지 않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고통스럽지 않더라도 끌고 와야죠. 이렇게 뭐 치료받으러 가자 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우울감이나 혹은 이상적인 심리 증상들을 꼭 치료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조그만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정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정말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본인이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심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